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2012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서울살이 힘드시죠? 일자리, 등록금, 주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서울,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서울 많은 아이디어 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저희들 채택해서 정말 시민이 행복한 서울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키서울.com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토요일 오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 제가 올라오는 것보다 여기 요 앞줄에 계신 정말 전문가들이 오셔야 되는데 아마 시장 예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사실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낯선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막상 낯선 것이 아니죠. 이미 벌써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미 저도 사실 그 아름다운 가게라는 걸 그때가 2002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 기업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 주변에 이런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벌써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시대가 이미 큰 유턴을 하고 있는데 유턴을 이렇게 거대하게 하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유턴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미 사회적 경제 체제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멀리 가실 것 없이 우리 주변부터 이렇게 찾아보면 이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 누구죠? 이 아이유 가리키는 사람. 네? 다 잘 아는구나. 나는 얼마 전에 배웠는데. 네,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저 응답하라 1997. 네, 근데 왜 제가 이 사람을 소개했냐? 이게 뭐죠? 네, 꿀벌 옷이잖아요. 네, 그거 하나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이나 일반 경제하고는 달라서 꽤 꿀벌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꿀벌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네, 협동 맞습니다. 곤충 중에서 혼자 예컨대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많이 물렸는데 요새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뭐죠? 모기 공동 작업합니까? 근데 혼자 하잖아요. 근데 이 꿀벌은 혼자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함께 집단을 이루고 가장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곤충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바로 이런 꿀벌의 모델, 협동적 경제, 협동적 사회 체제, 이것이 바로 사회 경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SIX라고 하는데 이 약자를 Social Innovation Exchange라는 말이잖아요. 저도 이 대회에 지금 2번을 참여했고요. 이게 이제 이것을 시작했던 곳이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분들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네, 우리 연구원들이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처음에 서로 이거 뭐죠? 기후 파이브를 했대요. 왜냐면 너무나 유사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역은 달랐지만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날 이렇게 발빠른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 힘은 결국 저는 사회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전 세계 어마어마한 기관과 단체들이 나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백악관에 처음으로 딱 만든 조직이 오피스 오브, 발음 잘 들으세요. 제가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오피스 오브 Civic Participation and Social Innovation. 그러니까 사회 혁신과 시민 참여 국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는 그 뭐죠? 이 풀뿌리 활동가를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 시카고에서 자기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가서 그 빈민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의 참여와 또 이런 사회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정부만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비영리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정부 진짜 바보 같다. 우리하고 같이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따로 하나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정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늘 너무나 이렇게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유연하지를 못하니까 아마 이 비영리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일하면 비영리 단체에 일하는 분들이 그냥 욕이 저절로 나오시죠? 네. 네. 우리 네, 그래도 저희들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제발 좀 끼워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요. 일본의 이 니혼 게이자라는 신문에서 나오는 니케 21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제가 본 건데, 융합하는 기업과 엠표. 지금 그러니까 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융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돈 벌려고 했던 곳이고, 비영리 단체는 이름 자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벌지 않는 곳이잖아요. 근데 결합한 그게 바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인 거죠. 그래서요, 영국 같은 데는 지금 거의 현재 전체 GDP의 20%까지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고, 제가 얼마 전에 아까 SOS라 그랬나요? 그 프랑스의 SOS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파리의 전체 GDP 경제 규모의 10%가 이 사회적 경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뭐 정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뭐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테드라고 하는 곳 아시죠? 예? 테드라고 왜 뭡니까?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 앤 디자인이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딴 모임인데요. 여기 이제 18분짜리 강연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온 세상에 퍼지게끔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대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저하고 만나서 그때 설명했던 게 이 바로 The City 2.0이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지구촌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삽니다. 도시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도시의 이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혁신들을 모으고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소통하는 이런 말하자면 플랫폼인 거죠. 저는 이것도 결국은 아까 위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이정 씨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위키의 방식으로 집단 지성의 힘으로 말하자면 도시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자. 그래서 세상을 바꿔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미 창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아직 제가 보니까 3분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얼마 전에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만났습니다. 이게 에두아르도라고 하는 리오데자네이로의 시장인데, 제가 지난번 그 브라질의 리오 플러스 20 회의에 갔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 혁신과
사회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또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에 사실 저는 남미 가기 전까지는 사실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미는 우리보다 경제도 한참 떨어지고 뭐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요. 제가 이 상파울루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벨리우리 존치라는 도시 또 한 군데는 그 뭡니까 그 꾸리찌바라고 하는 도시 가보고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서울이 나름대로는 잘해왔지만 계속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혁신적 방법의 도시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또 좋은 방식의 하나가 바로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늘 문제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네, 뭐 죽기까지 하겠습니까만은 뭉치면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잘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함께 하면 훨씬 좋고 또 여럿이 함께 고민하면 훨씬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크라우드의 방식이 뭐 그게 모금이 됐든 아까 우리 잠깐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혼자 하려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되지만 그걸 인터넷에 딱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 부름에 그 호소에 호응을 합니다.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딱 달려갑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은 막 벌써 얼굴을 찡그려요. 왜냐하면 제 트위터에 팔로워가 지금 57만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올리잖아요. 제가 막 새벽까지 답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그거 다 봅니다, 여러분. 뭐 많은 것들은 막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일주일 만에 해결돼요. 네. 너무 더 힘드시겠죠? 네. 말하자면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이잖아요. 저는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다. 이게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이요. 사실 물론 기업도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죠. 이것도 지금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종의 규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자원봉사나 기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그 기업의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마케팅의 아주 주요한 전략이 되고 심지어는 그 성장의 어떤 원천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근데 거기는 여전히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돼 있죠. 근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적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협동에 의해서 1인 1표제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다. 지금 5천만 국민 중에 저는 4,900만 명은 조합원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대님 지금 몇 명이나 됐어요? 60만 명. 전에보다는 많아졌지만 그래도 6천만 명에 비하면 아직 너무나 적죠. 네, 저 협동조합에서는 저한테 뭔가 홍보대사 지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뭐 여러 문제 중에도 여러분 주택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도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거의 한 25%는 협동조합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뭐 가격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조성된다든지 지나치게 오른다든지 지금 우리는 뭐 매번 뭐 무슨 전세 대란이 왜 일어납니까? 협동조합이면 그게 4분의 1이 협동조합 주택이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나는 거죠. 저는 이 생활협동조합도 훨씬 더 강화되면요 소비자도 살고 또 생산자도 삽니다. 서로가 이 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서로 협의를 해놓으면 이게 크게 뛴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주 대형 기업 대기업들과 그다음에 이런 소비자들과 여기 중간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이 많아지면 저는 이런 문제도 다 해결된다.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살고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다 함께 잘 사는 그 방법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비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때 언제죠?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이 아니라 예? 7월 17일. 예. 7월 7일. 예. 칠성날에 서울시가 협동조합의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때 10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현상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 커미션 EU잖아요. EU. 여기서도 지금 EU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내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소셜 비즈니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몬드라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 용돈 모아갖고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이 어떤 신부님이 처음 시작했던 이 협동조합이 지금은요 거의 10만 명을 고용한, 이 통계가 아마 2010년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가 갔을 때 제가 재작년인가요? 갔을 때가 이미 한 건 10만 명의 종업원이 있었고요. 협동조합이고 몬드라곤과 그 일대, 이게 바스크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스페인의 북부 지역인데 거기에 거의 120개의 조합, 생산 공장, 여기 인공위성, 유럽이 쏘아올리는 인공위성도 여기서 만듭니다. 협동조합이 경쟁력이 없을 거라는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경제 위기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럴 때는 임금을 좀 낮춰갖고 더 많이 고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사회. 저는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리적 안전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협동조합의 힘이고 사회적 경제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삼성이나 현대 그 몇 개 기업에 의존하는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협동조합과 사회경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이런 나라, 이런 도시는 굉장히 안심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네스타라고 어제 며칠 전에도 이 네스타의 책임자 제프 물간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잠깐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그 네스타라고 하는,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지금 로또 하면 어떻게 되죠? 로또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돈을 몽땅 모아서 하나의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네스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새로운 사회적 실험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돈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제대로 쓰는 거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곳에 쓰기 위한. 여러분 네스타라고 오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서 얼마나 훌륭한 곳에 돈을 쓰고 있는지. 지금 서울시는 이제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걸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지금 조성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뭐 또 이 사회적 경제가 가장 잘 짜여져 있고 성공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퀘벡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도시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바로 그런 거죠. 예. 그야말로 나누는 경제, 협동하는 경제를 통해서 이런 그 사회적 경제들, 공유 경제, 협력적 소비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네. 이른바 여러분 B&B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 1,000만의 지금 관광객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텔이 모자라요. 근데 사실 호텔 따로 안 지어도요. 집집마다 지금 비는 곳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뭐 40평, 50평 지금 아파트 많은데, 근데 지금 가족은 점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1인 가구가 서울 시내 24%고요. 2인 가구 치면 절반이 거의 됩니다. 46%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지어놓은 큰 집들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내놓으면 되죠. 공유하면 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에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 라꾸라꾸 침대 3개를 갖고 시작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달에 300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큰 말하자면 이 어코모데이션 숙박 회사로 성장한 것이죠. 작년에만 2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지금 이런 사업은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 혹시 일자리 찾고 있는 분 계세요? 시작해 보세요. 나중에 로열티 저한테 1% 내셔야 돼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 뭐 우시아 히디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거 지금 이런 걸 갖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뭐 서울시도 이미 이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난 정보들을 공무원이 가서 다 조사하려면 어떻게 다 합니까?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우리 여기 강물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산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가 왜 이렇게 옵니까? 걱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다 올리면요. 서울시는 그냥 알아서 다 재난의 전체 상황을 1000만 명이 리포터가 돼갖고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이런 발상의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선거 자금 어떻게 모았는지 아시죠?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근데 3일 동안에 거의 40억 정도를 모금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다 갚았죠?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겁니다. 이 강풀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만화가가 이 26년이라고 하는 광주 문제를 광주 항쟁을 다루는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우리 김기덕 감독 돈 없었잖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지금 제작이 완료돼서 곧 아마 개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진다. 이제 저같이 돈 없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시민운동가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거에 몇십억 들여서 될 수 있잖아요. 네, 이 세계 크라우드 펀드가 여러분 보세요. 펀딩 방식이 이렇게 혁신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뜻만 있고 꿈만 있다면,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외국 탐만, 외국 얘기만 할 상황이 지금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서울에서부터 이런 걸 시작해야죠. 제가 이게 여러분 선거 중에 후보일 때 제가 PPT를 하면서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때 제가 나름대로는 저 누구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하느라고 폼은 잡았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여러분 그때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이미 그때 그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이미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겠다. 실제 여러분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이미 하고 계시는 훌륭한 우리 사회적 기업 또 지원기관, 중간 협력기관들, 협동조합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채우셔야 되고 근데 인프라를 만드는 거는 쉬운 게 아니니까 그거는 돈 들어가고 골치 아픈 일은 서울시가 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회적 기업 아직도 뭐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생활협동조합도 아직 3%밖에 안 되고 이렇게 아직도 그 허약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네, 이미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생각할 때 이미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 데는 절대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코피 흘립니다. 거기보다는 아무도 안 가는 데를. 네. 근데 이 사회적 경제 부분이 아직도 시작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런 게 막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국대 떡볶이 아시죠? 네? 민달팽이운이 대학생들이 참다 못해서 만든 주택협동조합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있죠. 서울시가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함께하고 또 민간 네트워크로서 이런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함께하고 그리고 아까 마을 얘기를 했는데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이런 조직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전체가 하나 되는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꿈을 꾸면 네 어떻게 되죠? 꿈은 이루어지죠. 예. 이 아까 우리 그 신영 국수님이 쏘신 거 저한테는 아직 전달이 안 돼서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네, 여럿이 함께 하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죠? 네, 이왕이면 한번 외치고 제가 내려갈까요? 네, 함께 하면 됩니다로 하십시오. 함께 하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